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황양수의 톡톡톡 낭만 의사 시간입니다. 예. 낭만 의사님 잘 예. 계셨습니까? 요즘 뭐 투자를 많이 해서 뭐 그런 요즘 뭐 대로, 까칠해졌다고 걱정하는 사람도 있고 뭐 그래도 예. 분노할 땐 분노해야죠. 달덩어리는 막 조금 그냥 이렇게 기울어도 까칠해지고 고생 중이다 그러고 저같이 뭐 맨날 그냥 이 벌판에 사는 사람은 세수하고 와도 까칠하다 하면서 별 관심도 없어요. 원래 까칠하다고. 뭐 그래도 항상 투쟁할 땐 투쟁해야 됩니다. 예. 자, 근데 요즘 정권이 바뀌니까 참말로 가관인 일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얼마나 가관이 있는가 하면 방송국에 가보면 몇 달 전에는 박근혜 찬양을 하던 사람이 어느 날 또 지금 문재인 찬양도 하고 아부분들만 살아남아 있고 온 방송사마다 다 장악하겠다고 달라들고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렇잖아요. 근데 뭐 언론 장악 문건이 발견됐는데도 문정권이 언론을 장악하겠다 하면서 방법론을 아주 디테일하게 언급해 놓은 거 우선 기자들이 들고 일어나야지 정권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또 더 나아가서 시민단체가 촛불 시위하고 학계가 서명을 발표해야 된다. 뭐 이렇게 하는 대로 다 하고 있어요. 또 뭐 각종 감사원 감사나 수사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런 거는 문제 아니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박근혜 이명박 정권의 언론 장악은 지금 다 까발리고 있어요. 그래서 더러운 선으로 세상이 개혁될 수가 있다고 보십니까, 낭만 의사님? 세상 사는 게 다 더러운 손들이 살아남았고요. 뭐 살아남아서 강한 건지 강해서 살아남은지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우리 같은 사람은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저 사람들은 저 인간이라 하고 싶은데 저 사람들이 하겠습니다. 인간이라 하십시오. 저 사람들은 저렇게 해서 아마 정권을 탈취나 아니고 정권을 획득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참. 낭만 의사가 투사 의사가 다 됐는가 했더만은 또 말할 때는 잠깐의 낭만을 섞어서 하시는데. 섞어서 해야죠. 지금 근데 얼마 전에 의사협회 예. 당장 본인 발등에 떨어진 지금 뭐 투쟁위원회 의장이지 않습니까? 공동의장이죠. 이름이 복잡해가 이름 한번 이야기. 내가 아무리 그 이름을 다시 생각해 볼래도 사입이 급여화에 대한 비상연석회의. 그러니까 연석회의 의장님이 자기 조직을 말하는데 이름이 지금 1초 만에 튀어나오지 않느니 그 이름 바꿔라고 내가 얼마나 이야기를 했습니까? 어쨌거나 그쪽에 우리 저 김성진 원장님 또 이 보수의 유명한 농객인 최대직 의장 공동의장이잖아요. 공동의장입니다. 그런데 이 두 분이요 장안에 내놓으라 하는 두 분이 내다바이가 아니라 사기를 당했다면서요. 의사협회 이 뭡니까 대의원 총회입니까? 9월 16일날 임시 대의원 총회를 했죠. 근데 보통 제적위원이 240명입니다. 보통 한 150명 정도 나오기 때문에요. 그 중에 3분의 1, 78명이 발의하면은 탄핵안을 상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한 12일경에 상정이 되니까 갑자기 단식을 하는 거예요. 정우전 회장이. 갑자기. 자기 탄핵하자는데 단식을 했을까요? 핑계는 뭐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 사용을 저지하기 위한 단식이라고 하는데 그건 옛날부터 있었던 아니 그러면 단식을 하려면 사입이 급여 전면화에 대한 단식을 해야지. 그건 별로 뭐 언급이 없고요. 그건 뭐 아마 정부안에 아마 찬성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날 나와보니까 우리는 한 150명 정도 나오기 때문에 탄핵이 될 줄 알았어요. 근데 갑자기 보이지 않는 사람이 30명 더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마 자기들이 막 열심히 전화를 했다고 해요. 그럼 탄핵의 요건이 제적 대의원 과반수 이상이 와서 과반수입니까? 과반수 이상이 3분의 2 이상이 와서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탄핵이 됩니다. 그게 굉장히 불가능한 일이죠. 근데 또 될 거라고 조금 대중의 한마디로 이 낭만을 믿었네요. 낭만 의사답게. 반반으로 생각했죠. 뭐 사실은 처음에는 상정조차 되리라고 생각을 잘 안 했습니다. 근데 그 상정은 78명 이상이 돼야 된다. 결정적으로 된 게 이 양반이 3선을 하겠다고 또 뉴스에 나온 거예요. 거기에 많은 대의원들이 돌아선 거죠. 정권이 바뀌면 해먹던 사람들이 내 비리만 잡고 걸지만 말한 조용히 집에 갖게 일하는데 이분은 참 박근혜 전 대통령 편에 붙어서 뭡니까 원격 의료 따라갔었죠. 이런 것도 이렇게 편을 들더니만 이번 정권에 또 붙어서 또 사는 재주가 있네요. 탁월한 사람이네. 이분을 보니까 옛날에 염상섭씨인가 끝빛단이라는 소설이 있죠. 끝빛단이라고 있었죠. 끝빛단이 이제 캡틴이라는 러시아 단어인데요. 이 양반이 북한에 있을 때는 의사인데
러시아에 또 아부한 의사였다가 또 내려와가지고 미군에 또 아부를 하고 또 이승만 정권에 아부를 막 끝까지 승승장구 잘 사는 그런 소설이 있습니다. 예, 저도 그거 읽어봤죠. 커피단리. 예, 유명했죠. 예, 막 국민학교 때 읽어봤을 겁니다. 예. 한국문학전집 유명한 건데 이런 인간들이 득세하고 살아남는 게 우리나라 역사 또 인류 역사에 구구절절히 다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의사쯤 되면 예. 기본으로 한국 사회 상류 1% 안에는 다 들어가잖아요. 대부분 다. 그렇죠. 예. 예? 예. 그리고 잘 나가는 의사들은 0.01에서 0.1 사이에 왔다 갔다 할 건데 저기 가진 것도 많고 잘 살고 상류층이고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왜 이런 식으로 삽니까? 근데 사실 뭐 의사들이 그렇게 사회 지도층 말로만 사회 지도층이지 뭐 법조계, 경제계, 교육계, 의료계는 신문에 잘 나오지도 않아요. 또 국회의원에 겨우 2명밖에 안철수 전 대표하고 지금 현 대표입니까? 박인숙 그다음에 또 한 사람 더 있다. 신상진 국회의원. 현재 뭐 그 사람 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고 이 국회에 포진한 것만 해도 아마 간호사 숫자보다 더 작을 거예요. 그러니까 약사보다 작고요. 힘이 없죠. 사회 지도층이라 할 수도 없고 경제적인 면에서도 그렇게 다른 직종에 비해서 윤택한 편이 아니에요. 이번에 좀 좌절을 맛보시고는 자기 계급에 대한 일종의 A가 지금 많이 오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걸 많이 느꼈는데요. 제가 이제 초면에 뭐 옛날에 대학 총장도 이야기했고 뭐 검사도 많이 이야기했죠. 검사, 경찰을 만났는데 얼마나 의사 우습게 보이면 초면에 바로 모욕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예. 이번에 이 의사협회에 탄핵이 실패한 걸 보면 예. 의사들이 욕 좀 들어도 싸네요. 할 말이 없습니다. 그죠? 예. 전체 대의원 232명 중에서 예. 180명이 투표해서 찬성 106, 반대 73, 기권 1로 나왔다고 그러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오니까 한 회원이 단상에 머리를 부딪히고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 의사 사회는 죽었다. 이 사람 최대집 혹시 의사 맞습니다. 딱 보니까 그거 알고 할 사람이 없지. 바로 제 앞에서 했어요. 바로 제 내가 볼 때 앞에서. 그분은 끓는 피를 가지고 있는 유일한 의사 같아요. 그런 피 저도 있죠. 아니 근데 이게 피가 예. 우리 원장님은 89도, 최대집은 100도. 예? 끓을라 말라 한 거는 그건 끓는 거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저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머리를 받고 다 하죠. 근데 최 대표가 하니까 이제 저는 다 보호하고 있었죠. 예,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이렇게 말려야지. 예. 둘 다 그렇게 하면 원장님이 헤딩을 해버리면 단상이 아마 깨졌을 겁니다. 저는 체중이 100kg 육박하기 때문에 예. 깨집니다. 예. 최 대표 같이 단식을 했기 때문에 아주 초췌하더라고요. 그래도 또 다른 회원은 주무진 의사 협회장에게 폭력을 휘두르다 제지를 당했다는데 원장님 아닙니까 혹시? 폭력은 아무도 행사하지 않았는데요. 누가 이래가 주먹이라도 한번 들다가 잡힌 거 아닙니까? 그거는 한 달 전에 토론회 할 때 이제 추무진 회장이 나왔는데 한 회원이 욕을 했죠. 욕설을. 예. 저 XX를 죽이고 나도 감옥 가고 싶다. 예. 근데 또 이 추 회장이 또 그 사람을 고발한다고 또 한동안 또 난리쳤어요. 회장이 회원을 고발을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옛날에 노한규 전 회장은 그 당시 경만호 회장한테 계란 던진 거 알죠? 네. 그때 눈에 상처가 나도 아무런 법적 조치를 안 했는데요. 추 회장한테는 욕 한마디 한 거 외에는 물리적 폭력을 하나도 가한 사람이 없어요. 네. 그날 임시대의원 총회 아주 민주적으로 잘 했습니다. 추 회장은 제 부신임 사유가 의료 일어나 진단서 상한제 고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비급여의 전면급여화라고 한다. 전면급여화라면 의사는 누구도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수가 정상화 없이 급여화 전면 반대한다. 말은 이래 했어요. 그러면서 비급여의 전면급여화는 여러 자료를 통해서 비용 확보가 가능하다 한다. 때문에 우리는 적정 수가를 받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기필코 받아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게 가능하다고 지금 인정을 하네요. 그래서 급여화 불가능하죠. 그게 아까 건정심 구조 잘 아시잖아요. 옛날에 다 하셨지만 그 주문진 회장은 제일 중요한 포인트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수가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수가 구조를 바꿔야 우리가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아니 어떻게 수가 구조를 감사원에다 지적한 상태에서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하고 수가 인상을 요구한다. 그럼 국민들이 우리를 뭐라 생각하겠어요? 쟤들 말에 또 지금 이기적으로
수가 인상 요구한다. 요번에 그 사립 유치원으로 저는 그 이해를 하겠더라고요. 저 양반들이 얼마나 사유재산을 거의 강탈당한다는 기분 때문에 거리로 나온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거를 또 잘 모르고 국민들은 쟤들 또 막 돈 더 벌려고 한다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모든 부분에서 예. 사회가 변화를 하여야 될 때는 예. 정책적으로 새로운 변화를 맞이할 수는 있지만은요. 예.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 피해자가 극소수가 되도록 충분히 돼야 하고 그렇죠. 생길 수 있는 잡음에 대해서도 충분히 노력을 하고 설득을 하면서 가야지 내가 절대적으로 정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저항하는 사람은 적폐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건 매우 잘못됐는데 제가 볼 때 한국의 제일 엉망인 데가 축구협회하고 이 의사협회 같다. 네? 부끄럽습니다. 예. 그리고 유치원 사립 유치원 하시는 분들은 저항이라도 하잖아요. 하죠. 얼마나 꼬더기가 또 철회하라 했는데 그 중에 일부는 죽어도 못하고 파업하겠다고 하잖아요. 예. 그런 부분을 이 유치원에 애들 맡기는 그 부모의 입장에 있어서 저는 다 나쁜 놈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저는 없는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요 이 공장이 파업을 하면 대규모 공장이 국가 이익을 위해서 너네 파업 수용해라 하면 뭐랍니까? 왜 우리가 희생돼야 되냐고 민노총이고 한국노총이고 다 달라들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누구를 위해서 누구는 희생하라. 예. 민주주의 사회에서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해가 안 되는 게 민노총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파업권이 있잖아요. 예. 근데 왜 사립유치원이나 의사들한테는 그런 파업권을 그리고 의사들한테는 교묘하게 법을 만들어가지고 진료 명령 개시권이라는 법을 또 만들어놨어요. 그러면 예. 우리 저기 최대엽 최대집 최대집 대표. 예. 하고 그 우리 김성진 원장 두 분이 예. 주도를 하셔가 예. 의료 시술 노동자라고 이름을 의사를 바꾸시오. 안 그래도 지금 옛날에 노한규 전 회장이 노동조합을 만든자 이래가지고 그때 조선일보 탑 기사를 한번 났었죠. 예. 우리가 지금 노동자에 지나잖아요. 월급 보면 지금 현대자동차 평균 임금이 1억이고요. 또 은행도 평균 임금이 1억이잖아요. 근데 개원이들 또 전공의들 다 합치면은 우리 한 5천만 원도 안 될걸요. 그래서 의사라고 뒤에 사자를 붙이면 변호사, 예. 장의사 빼고는 사자 붙은 직업은 다 좀 좋은 거 아닙니까? 장의사분들 제가 폐마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예? 판사, 검사, 변호사 다 이 사자 붙은 직업은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의사는 뒤에 선비 사자가 붙었는데 선비사 맞죠? 우리 스승사자입니다. 예? 스승사자. 스승사자. 예, 변호사 거기도 다 스승사자. 아니 그 사람들은 선비사자. 그건 스승사. 예. 저하고 뭐 사자가 어느 사자가 붙었던 예. 그 의사들은 이제 사자를 떼고 예. 그 노자를 붙여가 의로 의사라고 하지 말고 의로. 의노. 예. 슬레이브. 예. 노동자보다 노예가 좋네. 예. 의노. 사실 뭐 언어에 지나지 않아요. 지금 노동 시간을 따지면요. 저만 해도 주 6일 근무하고 주 7일 근무하는 의사 많고요. 제가 전공의 할 때는 레지던트 할 때는 주 한 90시간 일한 것 같아요. 주 100시간. 노동 시간을 따지면 예. 인턴 같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에 미달되지 않습니까? 당연히 미달되죠. 그렇죠. 그 사람들 인턴들 주 120시간 근무하다가 그 바뀐 게 80시간으로 해라. 그렇게 바뀐 거예요. 예. 원래 우리나라가 노동법에 하면 주 40시간 아닙니까? 레지던트는 얼마 받습니까? 레지던트 요새 연봉 한 3, 4천 될까요? 그럼 그것도 최저임금. 최저임금이죠. 그럼 인턴, 레지던트 전부 다가 예, 최저임금 미달잖아요. 그럴 겁니다. 시간당 따지면. 예. 그러니까 최저임금 만 원은 그 예. 사람들한테 적용된다면 소득이 한 5, 600 되겠네. 5, 600 돼야 되죠. 시급 만 원이면. 예. 그러니까 그래도 나는 우리 대한민국의 최고 엘리트들이 의대에 지원하는 게 참 궁금하고요. 그 이유가 아마 돈 때문에 그런 건 아니겠죠. 어떤 아직까지 그것도 의외로 또 정치인들 자녀가 의대에 많이 다녀요. 조국 알죠? 조국 수석 지금 민정수석 딸이 부산 의대 의학전문대 2학년 다니더라고요. 제 후배던데요. 그것도 뭐 말이 좀 많대요. 무슨 뭐 압력을 가했나 했느니. 그러면 자기 딸은 뭐 그냥 그런 고통을 안 받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그때 임시대의원 총회 할 때 우리 후배들 젊은 전공의들의 피토하는 그 절규에 전 눈물이 다 났습니다. 그래서 참 원장님이 보면 낭만만 있는 줄 알았더만은 그래도 원장님은 그 중에서 의사 중에서도 이 상중하 레벨을 따지면 우리 최대주의 원장이야 뭐 이 항상 바닥을 기는 투사 같은 의사라서 그렇다 치고 노동자 의사라고 치고 원장님은 그래도 딱 외모부터 강남의 빌딩까지 딱 이래 보면 밑에 또 시다 의사도 두고
딱 후배 의사 합시다. 후배 내가 일본 말을 쓰지 말라고 맨날 그런데 이제 고향이 부산에 고관이 출신이라 가지고 고관이 그 일본 외관 출신이라가 어릴 때 우리가 쓰는 말 중에 그때 60년대 70년대예요. 부산에 쓰는 말들 중에 한 40%가 맞습니다. 다 이렇게 일본어였습니다. 스매끼리 뭐 오징어 이까 가자마이부터 저봉부터 해가지고 수루메 그다음에 뭐 별게 다 그랬어요. 또 우동이 또 같은 일본도 우동입니다. 우동 일본 말이죠. 그래서 저가 이 상충 의사가 그래도 의사 전체의 권익을 위해서 의사의 자존심을 위해서 지금 몸을 던져서 투쟁을 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원장님보다 그래도 좀 더 나은 이렇게 수준에 있는 의사가 지금 투쟁위원회에 계신 분은 없죠, 간부? 지금 뭐 소아과 회장하고 이제 신경과, 외과, 일반과 다 이렇게 하는데 저처럼 전면에 나서지는 않고요. 뒤에서 다 이제 도와주고 있죠. 그런 분들도 고마운 분이지만 원장님 뵌 이래 처음으로 이분 좀 한량이다 생각했는데 존경심이 이제 들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날 존경 안 했군요. 그러면은 존경을 하지 않고 그냥 좀 부럽다 이렇게 우러러봤죠. 한량이 좋은 겁니다. 한량이 화를 잘 쏘는 사람으로서 인생을 낭만적으로 사는 사람. 그런데 요즘 축구협회가요. 대한민국 축구가 저희 러시아 소치 월드컵에 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저것들이 또 2번 비기고 겨우겨우 또 다른 나라가 못해가 억지로 갔어요. 와 월드컵은 참 잘 나가네요. 적극적으로. 그런데 지금 히딩크가 몇 달 전에 한국에 와서 감독을 좀 하고 싶다 했는데 깔아뭉개고 지금 이번에 이 하는 거를 보고 가지 마라. 다른 나라 승점 올려줄 일 있냐. 가봤자 거의 꼴찌 3패로 꼴찌할 것은 틀림없다. 축구 팬들이 다 야단났어요. 왜 월드컵에 그런 실력으로 가느냐. 우리가 또 밤을 새워서 스트레스 받을 일이 있냐. 이왕에 갔는 이상 저기 아르헨티나하고 붙고 뭐 영국하고 붙어라. 그래야 그쪽에 유명 선수들이나 고객이나 하지 스페인하고 붙고 너가 응원하려고 보는 게 아니라 욕이란 욕은 수천 개가 지금 댓글이 달리면서 욕을 처먹고 있어요. 심태용이 너 감독을 그렇게 해먹고 싶냐. 이러면서 니도 틀리다. 그러고는 올라갔다고 횡가래 치고 자빠졌냐 이무해가지고 가면서 이런 이야기가 다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축구협회가 개판 5분 전인 거는 대한민국에 다 알고 있어요. 옛날에는 수영협회가 개판 5분 전이었는데 이제 축구협회가 물러가는데 제가 볼 때 축구협회보다 좀 더 개판 5분 전인 게 이 의사협회가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일단 이번에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다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비상대책위원회는 구성을 했어요. 그 비상대책위원회가 예산권과 투쟁권, 협상권 3개를 다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새로운 집행부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비대위는 누가 들어갑니까? 그 비대위가 그 구성에 있어가지고 좀 문제가 많은데요. 그러면 투쟁위원회에다가 비대위를 위임해줘야지. 나는 그냥 의사협회 회장으로서 명예만 유지하고 안 쫓기는 걸 만족할 거니까. 박 대통령이 마지막에 뭐라 했습니까? 국회에서 우리가 추천한 총리를 받으려니까 박 대통령이 그거 안 받았잖아요. 실수한 거죠. 그래 됐잖아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의사협회 회장이 난 이제 탄핵만 안 해주면 내가 가진 권한을 전부 비대위로 주고 비대위는 투쟁위원회가 맡아달라. 이렇게 말을 해야 이 사람이 그래도 양심은 좀 있네 이럴 건데. 이제 일단 대의원이기 때문에 추 회장은 발언권이 거의 없고요. 대의원 의장이 제일 파워가 있는데요. 그것도 앞잡이 아닙니까? 그렇다 볼 수는 없죠. 이번에 뭐 많은 대화를 했는데 대의원 의장께서 제가 발언권을 얻어가지고 지금 180명의 대의원이 다 나왔으니까 여기에서 직접 선거를 하자. 그러니까 그걸 듣는 동 맞는 동 하면서 그냥 운영위원회 이름을 해달라 해가지고 단 이제 약속을 받은 게 이까지 오는데 우리 비상연석회의가 뭐 공식적인 단체는 아니지만은 여기에서 많은 사람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 고까지 된 거죠. 근데 못 믿어가지고 선거를 하자 했는데 그냥 그거를 그냥 지금 제 눈을 한번 보시세요. 뭐 이렇게 의사들이 딱 그까지만 들어봐도 그건 앞잡이네. 참말로 사람들이 순진해서 그런가. 투쟁위원회가 가기 전에 저한테 와가지고 교육을 좀 받고 갔어야 되는데. 제가 이런 일을 사태를 예상하고 이제 비상연석회의에서 제가 주장을 했어요. 이렇게 하다가 우리가 둘러리만 서고 이용만 당할 수가 있던데 최 대표를 비롯해서 많은 강력 공동의장들이
뭐 그렇게 되더라도 그렇게 되면 또 우리끼리 투쟁합시다. 굉장히 사람들이 어떤 권력 의지에 대한 욕심은 없고 순수하더라고 사람들이요. 자, 이 한번 보세요. 예. 모든 민주주의적인 척하는 결정들은 예. 다수결을 빙자해서 예. 이 제도적으로 합법적인 과정을 거치면서 예. 한마디로 상대를 연명입니다. 그렇죠. 지금 탈원전 한번 보세요. 공론화위원회를 만들고 예. 배심원단을 만드는데 예. 국민 중에 단 한 명이라도 이 공론화위원회나 배심원단이 이 정권의 뜻을 거슬리고 그 반대쪽으로 갈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자기들이 하는 걸 밀어붙이기 위한 절차인데 지금 예를 들어서 비대위라는 거는 예. 주무진이가 뒤에서 주무르기 위한 무슨 주무진이라 해도 되죠. 뭐 내가 의사도 아니고 예. 뭐 해도 됩니다. 회장님이라고 내가 개뿔을 부르고 싶지도 않은 인물을 보고 예. 주무진이라 해야지. 예. 추가라고 안 하는 걸 다행이라고 해야죠. 추가해도 됩니다. 그럼 추가가 예. 지가 계속 회장으로서 권한을 놓지 않으려고 예. 뒤에 이 대의원 이 의장을 예. 시켜가지고 비대위를 카드로 제시하고 이쪽에 공세를 싹 좀 덮은 다음에 시간을 딱 끌고 이제는 너 반영을 해주겠다 했지. 도장 찍거나 하나 확실하게 약속을 한 게도 없잖아요. 회의록에만 남겼죠. 예? 회의록에만. 그러니까 내가 볼 때 그럼 이제는 이 뭡니까? 이 투쟁위원회는 해체할 겁니까? 해체 안 할 겁니다. 계속 남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저는 진작에 이걸 예상을 했죠. 저는 항상 일을 할 때 옛날에 금감원 일을 할 때도 분명히 이 일이 성공을 해도 우리가 각광받지 않을 것이고 공무원 의사협회에서 가져갈 것이다 예상을 다 했어요. 역시나 그렇게 됐고 역사에 얼마나 그런 일들이 많습니까? 뭐 이순신 장군을 비롯해서 모든 게 다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일이 잘 되면은 항상 아래 사람한테 공을 돌리고 일이 잘못되면 저는 제가 책임을 진다는 리더는 그게 진정한 리더의 본분이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도 우리 의장들한테 이야기했죠. 분명히 비상대책위원회가 하면 우리가 팽당할 수가 있다. 그 각오하고 일을 해라. 그러니까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뭐 어차피 권력에 욕심이 없기 때문에 아주 그래서 굉장히 신뢰가 갔고요. 만약에 제가 이제 대의원장하고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 분명히 저하고 대화할 때는 현 추무진 회장하고는 대립각을 분명히 밝혔고 의견을요. 만약에 그게 상반된 이야기를 한다면은 우리는 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뭐 물리력을 발휘해서 뭐 의장실 점거를 하든지. 근데 그런 일은 없다고 보고요. 선의를 믿고 이 말은 우리 후배 공동 의장들이 한 말입니다. 참 순수한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참 일본 말 중에요. 한글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이 있어요. 저보고 그냥 사기라 하면 단순히 속았다는 거 아닙니까? 네다바이라는 거는 판을 다 짜놓고 한마디로 뒤집어 버렸다. 이게 네다바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번에 투쟁위원회가 완전히 그냥 이런 말을 쓰면 절대로 안 되는데 내가 볼 때 이 사기의 수준은 아니라 이게 네다바이다 아닙니까? 예상은 했죠. 근데 어차피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데서 큰 도화선은 됐고요. 이용당할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그 어떤 단체도 이러한 의사를 발의를 안 한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발의해서 그때 광화문에서 500명 회원이 나와가지고 SBS 뉴스에 3분 동안 또 보도가 됐고 3분이면 긴 겁니다, 굉장히. 그래서 뭐 후회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약속을 지키지 않고 네다바이식으로 나온다면 그때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절대로 약속을 지킬 수가 없는 문제예요. 이 정권에서 내세우고 있는 네. 이 눈가림을 하기 위한 국민을 현혹시키기 위한 약 중에서 내가 볼 때 제일 큰 약이 이 약이야. 숫자도 대상이 제일 많고요. 이건 보편적이잖아요. 무슨 뭐 보육비를 주겠다, 청년수당을 주겠다, 뭐 최저임금을 올리겠다는 다 한정이 돼 있는 문제입니다. 정규직, 비정규직을 정규직에 그게 아니라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국민 전반적으로 약을 뿌리는 것은 요 약이에요. 근데 그 국민 전반에 이익되는 게 거의 없어요. 어차피 70%의 국민들은 실손보험에 의해서 혜택을 받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일에 대한 지지도가 별로 높지가 않아요. 그리고 다들 걱정을 하는 게 제가 개인적으로 이야기해보면 지금도 아까 우리 점심시간에 모 은행장하고 대화를 했는데요. 지점장 은행장이 아니고 대화를 했는데 돈 빌리러 갔습니까? 요즘 투쟁한다고 무슨 뭐 이 병원을 좀 이렇게 돌보지를 않은 것 같고 대출 받아야 될 달러로 외화 예금 바꾸려고 내가 오라 그랬죠. 지금 외화 이 환율 떨어지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이 도저히 너무나 실망을 해가지고요. 뜨려고? 아니 뜬다기보다는 일정 부분은 외화를 좀
예치해 놓으려고 하여튼 지점장하고. 자, 이 지금 보니까 우리 김성진 투쟁이 의장이 이 투쟁이 실패하면 이 더러운 땅을 떠나가지고 아까 저하고 식사하실 때도 좀 가는 게 어떻겠는가 하고 이야기를 하시더만은 우리 김 원장님, 김 의장님 같은 훌륭한 분을 이 땅에 살기 위해서 제 방송을 보시는 분 중에 의정부의 의사회 회장님도 계시고 또 많이 계시던데 예. 전부 좀 우리 김 의장님한테 힘을 이렇게 실어드려가지고 안 그래도 그날 총회할 때 많은 분들이 저 방송 잘 보고 있다고 격려해 주시더라고요. 아, 그러시던가요? 그래서 의외로 힘을 많이 얻었어요. 그때 제가 발언권에서 인사할 때 흉부외과 회장 김성진 인사 올립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박수를 많이 치더라고요. 아, 이 방송에 출연한 효과가 좀 있죠. 예. 그래서 아주 고맙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하튼 그 지점장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건 자기도 지금 월급에서 200만 원이나 4대 보험료를 내고 있대요. 자기가 월급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뭐 한 손에 쥐는 게 한 1,000만 원 안 될 거예요. 다 떼니까. 월급 1,000만 원 안 될 거예요. 안 될 겁니다. 아무리 뭐 2억을 받는다 하더라도 손에 쥐는 돈이 1,200밖에 죄송합니다. 1,200 정도 될 건데요. 사대보험이면 뭐 의료보험, 예. 그다음에 이제 국민연금, 예. 그다음에 산재보험, 예. 그다음에 뭐 고용보험. 그런 제가 지점장 월급을 대충 알거든요. 이렇게 실제로 한 1,000만 원 안 될 거예요. 예. 그 200만 원이면 엄청나게 많은 돈이 자기 5년 동안 병원 한 번도 안 갔대요. 예. 그러면 지금 이 사태에서 이게 되면은 그게 금방 300, 400, 500 그야말로 재앙적 의료비가 아니고 재앙적 보험료가 빠지는 거예요. 자기 병원 한 번도 안 가면서. 예. 그러면서 또 보험에 대한 그 의료 서비스의 질은 거지적. 거지죠. 그러니까 제왕적 보험료와 거지적 서비스로 가는 거 아닙니까? 예. 이게 지금 입증이 된 거예요. 원장님하고 제가 이 방송을 하고 또 제 스스로 또 이 의료 전면급여의 문제를 이야기를 하면 영국, 캐나다, 맞습니다. 호주 이런 데서 실제 사실은 교민들이요. 맞다. 맞습니다. 한국만큼 지금 이 공공 의료 시스템이 잘 된 나라가 전 세계 어디 있는데? 없습니다. 여기 살아봐라. 미치고 환장한다. 환장합니다. 이 감기 들어서 병원 가도 의료보험 처리한다고 해도 돈이 엄청나다. 많이 들고요. 예, 그리고 하도 시간이 안 잡혀서 한국 나가서 받는다는 그런 글들을 보내온 분이 수두룩해요. 단 한 명도 예. 아니다라고 말을 해온 분이 없어요.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영국에 안 살아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안 살아봤으면 좀 책 좀 보세요. 책 좀. 안 그러면 좀 대화하던가요. 왜 자꾸 엉뚱한 윤희상 같은 이상한 사람만 편들고 말이죠. 부부가 다. 그래서 되겠습니까? 도대체 반성하세요. 제발 좀. 역시 그 사람은 자기 일이 이렇게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투사가 돼. 멋지다. 아니 도대체 지금 윤희상 같은 그런 완전히 그 윤정의 부부를 납치하려는 그런 사람을 뭐가 좋다고 지금 편을 들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도대체? 정신이 있으면 도대체? 이 상황에서 북한에 인도적 차지 90억 원을 갖다 주고요. 차라리 그 돈이 있으면 우리나라 장애인들 도와주시라고요. 제발 좀 정신 차리세요. 제발 좀. 눈물이 날라고 그래요. 얼마나 많은 지식인들이 이 나라를 떠나려고 하는지 아세요? 세계 1위의 원전 기술을 가진 우리나라를 말이지. 지금 누구 좋아라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도대체? 참 슬픕니다. 아 정말 원장님 제가 오늘 진짜 이 존경심이 너무 생겨가지고 너무나 이렇게 이런 말들을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이 왜 쫓겨났습니까? 옆에 충신이 없었던 거 아니에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런 말을 해야 됩니다. 아 저 훌륭하십니다. 원장님 병원에 만약에 누가 좀 뭐라고 하면 예. 제가 그 저기 투쟁위원장 맡아가지고 싸워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국민을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시는데요. 이 문제는 절대로 의사 개개인의 이해관계로 보면 안 되고요. 지금 이 우리가 겨우 균형점을 찾아가지고 정말 시행착오 끝에 균형점을 찾아서 세계에서 가장 합리적인 수준의 공공의료 시스템을 구축해놨는데 이거를 갖다가 허물려고 문재인 정권이 노는데 그 결과는요. 올라간 막대한 의료보험료와 또 이 공적으로는 완전히 저질화돼서 한마디로 형편없는 서비스와 긴 줄, 긴 대기시간 그리고 낮은 수준의 서비스 그리고 올라간 의료 비용 이걸로 되면서 결국 사회 상류층만 이 개인 사적 의료 시장에서 고급 호텔에서 치료받는 이런 수준으로 공공의료 시스템이 양갈래 가는 거고 이건 노무현 정권 때부터 그렇게 패가 짜여져 있었는데 우리 낭만의사 김성진 원장께서 이 투사 의사가 되면서
이렇게 목놓아 외치는데 국민 여러분들이 전부 관심을 가지고 힘을 실어드려야 되는 겁니다. 이건 의사들만의 일이 절대 아닙니다. 국민 전체의 일입니다. 예, 그래서 이 의사협회 안에서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의사들로 자기는 이 일이 자기한테는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하나씩 무너지면서 곧바로 대상이 될 거고 나중에 이제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이 성형이나 이런 부분에도 칼이 들어갈 거예요. 당연하죠. 예,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도 어마어마한 세금 추징이 가해지면서 힘들게 되고 그 성형회사들은 우리는 그 시장에 상관없어 현금 장사 다 하고 문제 없어. 그것도 그러지 않는 거고요. 그 다음에 대형 병원의 의사들은 우리는 그냥 박리담배로 많이 팔고 이 장사가 잘 될 거다. 그렇죠. 절대 그렇게 안 되죠. 나중에 이제는 이 외국에서 이주한 사람들이 이 병원의 의사 다 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영국에 가면요, 인도 출신, 파키스탄 출신, 중동 출신, 아시아 출신이 영국의 저 병원의 의사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캐나다 가도 그래요. 맞습니다. 중국계도 많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항상 디바이드 앤 룰, 분리해서 각계격파하는 이런 정권의 의도에 의사들이 정신 차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보면은 미국, 영국, 독일, 뭐 캐나다, 프랑스 이런 쭉 선진국 OECD 국가 중에서 객관적으로 봐서 우리나라처럼 잘 되어 있는 게 없어요. 말씀 잘하셨어요. 아주 겨우겨우 균형을 맞춰가지고 낮은 내시경 수가가 미국이 100만 원인데 우리나라 4만 원입니다. 네. 인도가 33만 원이에요. 인도가 우리나라보다 굉장히 못 사는 나라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까지 유지가 되었던 게 아까 말씀한 비급여로 겨우겨우 살아남은 거예요. 그게 이제 급여하고 비급여 사이에 절묘한 균형이죠. 겨우 마련된 거죠. 예, 그리고 국민들이 그렇게 큰 부담을 느끼지 않고 그냥 1,000만 원 받으면 한 200만 원 내고 그 정도면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재난적 재판 비용에 대해서는 제가 어저께 답답해가지고 청와대 홈페이지에 이렇게 하니까 또 그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서울 국민신문고에 올렸어요. 대통령 각하 재난적 재판 비용에 대해서는 왜 한마디도 말이 없습니까? 10억 변호사 출신이잖아. 그래도 그러면 안 되죠. 그럼 변호사 출신이면 재난적 재판 비용 때문에 주위에 고통받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아요. 재난적인 일에 기대어서 변호사로서 돈을 많이 벌었었던 분 아니에요? 그렇죠. 그 뭡니까 채권? 예. 뭐라 그러나 저축은행이 가지고 있는 예. 2번, 3번 굴러서 온 채권에 대해서 시효를 연장하는 부분을 문재인 대통령이 있던 그 로펌에서 맡아가지고 나중에 문 대통령도 변호사 때 거기에서 돈 많이 벌었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그렇게 로펌에서 그렇게 했으면 이게 수많은 서민들이 이런 2번, 3번 굴러온 채권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지 충분히 알 거고 거기에 대해서 많은 부분이 재난적 재판 비용으로 가는 걸 모를 리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재난적 재판 비용이 로펌에 있으면은 거기에 비리의 온상이 되는 거예요. 로펌에서 과도하게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장이나 장관 출신들이 다 김현장을 임대로 가잖아요. 맞습니다. 이걸 왜 아시면서 이런 데에서는 왜 한마디도 말씀을 안 하세요? 정말 피눈물이 납니다. 정말 모르고 그러시는 거예요? 옛날에 만만한 게 홍어 성기라고 했다가 누가 욕먹었는데 저는 성기라고 했습니다. 홍어의 남성 성기 만만한 게 홍어라 무엇이라고 했는데 만만한 게 의사예요. 그러니까 의사는 홍어 성기만도 못한 것 같아요. 예, 만만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끝까지 투쟁할 거니까요. 그래서 또 인정을 안 하고 만만하지 않다. 예, 제가 뭐 만만한 사람 같으면은 옛날에 KBS를 공정언론중재위원회 강원도 처음으로 제소할 사람도 아니었고요. 에버랜드에서 가방 수색한다고 최초로 그렇게 공정거래위원회 제소할 저는 그렇게 만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 에버랜드에서 참고로 이 또 처음 듣는 분들은 설명이 좀 필요한데 에버랜드에 들어갈 때 가방 안에 뭐 먹을 거, 음료수, 무슨 김밥 이런 거를 사올까봐 옛날에 극장에 갈 때 먹을 거 못 가고 온 것처럼 당연히 에버랜드에서 들어가는 사람들의 가방을 조사하는데 우리 원장님은 소비자 권익을 위해서 의사의 신분에도 불구하고 소득이 됨에도 불구하고 누가 이걸 너네들이 뒤질 권리가 법에 어디에 있느냐 이런 부분에서 분연히 투쟁에 나셨다. 그걸 제가 또 시청자들에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한 분이 또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뭐 그거는 그럴 권리가 있다는데 권리 없습니다. 남의 가방을 수색할 권리는
경찰도 수색영장 없이는 할 수 없어요. 현행범의 범죄 현행범에 준하는 의심이 들 때 수색할 수가 있지. 그 외에는 영장 없이 수색할 수 없습니다. 이건 당연한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극장에 들어갈 때 영화 표값을 지불을 했습니다. 에버랜드 들어갈 때 입장료를 지불을 했어요. 우리는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지불한 거고 거기에 들어갈 때 먹을 거나 마실 거를 가지고 가서는 안 된다라는 게 어디에도 법에나 이런 규정이 없어요. 그건 자체적으로 이렇게 정리한 부분을 강요하는 거고 협조 사항이죠. 그리고 그 강요에 응하기 싫다 하면 그렇게 안 하는 게 맞아요. 요즘 극장에 보니까 짜장면도 불러서 시켜서 극장 안에서 먹는 분도 있다 합니다. 그런가요? 그 좀 아니 법적으로 극장 안에서 우리 CGV 8관 예? 거기에 C 무슨 12번에 앉아 있으니까 짜장면 2개 배달시켜 주세요 하면 짜장면을 들고 들어가도 그걸 법적으로 막을 권한이 없어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나요? 재밌네요. 여하튼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자기들 꼼짝도 못하고 가방 수색 못하더라고요. 아, 그럼요. 그러니까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말도 있듯이요. 제가 좀 원래 이 DNA가 종자가 좀 이렇게 따지는 종자인데 비슷한 게 우리가 종자가 비슷한 게 있습니다. 비슷한 게 있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1년 반 동안 재밌게 방송하는 거지. 안 그러면 방송 못합니다. DNA 안 맞으면 금방 깨지죠. 그래서 원장님이 투사가 되면서 비로소 DNA가 이렇게 합치하는 것 같습니다. 원래 제 그 안에 DNA가 원래 있었던 사람이에요. 아, 우리 낭만 DNA는 합치했는데 투사 DNA는 좀 안 맞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투사 DNA는 저 있습니다. 이제는 저기 저 닥터 지바고에서 예? 이제 이거 좀 뭡니까? 책 개발아. 그 책 개발아도 의사 출신이잖아요. 의사 출신. 그러니까 그 저기 모타사이클 다이어리 영화 봤습니까? 봤죠. 예. 그게 뭔가 뭐 책 개발아가요. 이 64년입니까? 63년, 62년이죠. 쿠바 혁명을 해가지고 이 카스트로하고 체 게바라 둘이가 한 600명 듣고 쿠바 혁명을 성공했잖아요. 예, 그랬죠. 그래갖고 혁명에 성공하니까 체 게바라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의대를 났죠. 예, 그랬죠. 그래서 이 남미 전체를 해방시켰다고 이렇게 볼리비아에 갔다가 볼리비아 정부군한테 미군의 지원을 받는 정부군한테 체포돼 갖고 사살당했죠. 사살당했죠. 예. 그런데 체 게바라는 세계 혁명을 주장해가 지금 뭐 젊은 사람들 그 티셔츠에 체 게바라 뭐 커피숍 가도 바에 가도 전부 체 게바라요. 자본주의의 어떤 이 팝 아이콘이 됐어요. 네. 그런데 그 체 게바라가 네. 그 이 부에노스아이레스 의대를 다닐 때 낡은 오토바이를 하나 타고 칠레 페루로 여행하는 그게 모타사이클 다이어리 아닙니까? 낭만적이죠. 예. 자, 닥터 지바고에서 체 게바라가 된 김성진 원장님 모시고 일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